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앙상블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앙상블의 대표 주자 랜덤 포레스트와 XGBoost 얘네들이 지금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도 설명드린 캐글이라는 그 컴피티션 사이트에서 XGBoost가 힘을 내면서 거의 다 이제 제일 좋은 걸로 이렇게 쓰고 있고, 그거에 좀 비슷하게 나왔던 그 라이트 GBM이나 그다음에 캡부스트 이런 애들 그 계열입니다. 다 조금 바꾼 걔네들이 힘을 내고 있는데, 랜덤 포레스트는 상대적으로 학습 시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적어요. XGBoost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추 비슷한 성능을 내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거의 랜덤 포레스트를 먼저 테스트로 돌려보고 정말 짜내기 해야 될 때는 XGBoost를 쓰는데, 물론 요즘에 그 컴퓨팅 파워가 좋아져서 XGBoost도 빨리빨리 되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랜덤 포레스트가 훨씬 더 빨리빨리 돌아가고 결과도 빨리빨리 보일 수 있어서, 그리고 성능도 또 괜찮고,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를 가장 우리가 많이 쓰고, 특히 테스트할 때는 거의 랜덤 포레스트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그레션 계열에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그래도 SVM 서포트 벡터 머신, 얘가 제일 많이 쓰고, 트리 계열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XGBoost. 근데 이제 라이트 GBM이나 그다음에 캡부스트 이런 애들이 다 비슷한데, 얘가 좋다 말이 많은데 다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캡부스트는 캣이 이제 카테고리의 약자예요. 그래서 내 데이터에 카테고리가 많을 때 최적화된 아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앙상블의 개념을 몇 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앙상블의 개념 중에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보팅, 그다음에 배깅, 그다음에 부스팅, 그다음에 스태킹, 이런 애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보팅은 여러 개를 해서 투표한다는 뜻인데, 원래 그냥 단순하게 해서 투표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배깅 같은 거 할 때 나중에 결과를 이제 보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드 보팅, 소프트 보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막 이렇게 예측을 했더니 쭉쭉쭉 내려가다가 여기에 동그라미하고 이게 0.7, 0.6 이렇게 있었고 0.3 이렇게 있었어. 만약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0.5 넘는 게 두 개니까 2대1로 동그라미로 예측해. 이런 거로 가면 이제 하드 보팅이 되는 거고, 요거를 요 숫자까지 다 보고 그걸로 평균을 내면 그게 소프트 보팅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드 보팅과 소프트 보팅이 역전되는 경우가, 개수로는 얘가 많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졌지만 거의 다 0.4야. 거의 다 0.4야.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드 보팅과 소프트 보팅이 좀 다른 결과를 내는데,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소프트 보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치까지 다 고려해서 스레시오를 줘서 개수로만 하지 않고 이 수치까지 다 고려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념상만 알아두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요겁니다. 배깅과 부스팅. 배깅은 뭐냐면 이게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션의 약자예요. 부트스트랩은 뭐냐면 데이터가 있으면 복원 추출한다는 거예요. 100개가 있으면 50개 뽑아. 그다음에 이게 1번이야. 그다음에 다 집어넣어. 그다음에 또 50개 뽑아. 이게 2번이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배깅이고, 이 랜덤 포레스트가 이런 배깅 방식으로 돼 있어요. 랜덤 포레스트가 왜 랜덤이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랜덤을 두 가지를 랜덤을 뽑아요. 먼저 X가 10개가 있으면 이 중에서 X를 다 뽑지 않고 X를 일부분, 예를 들어서 X를 7개만 뽑아요. 랜덤하게. 그 다음에 이 행도 일부분만 뽑아요. 랜덤을 2개를 뽑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모델 1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0번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X도 달라지고 행도 달라지겠죠. 그거를 얘가 예측한 거, 얘가 예측한 거, 이거를 100개를 보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예측하는 걸 만드는 게 배깅이고, 이걸 랜덤하게 뽑는 걸 우리가 부트스트랩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어그리게이팅 한다. 그래서 배깅은 부트스트랩을 해서 만들어서 어그리게이팅해서 집계해서 보여주는, 이 결과를 내는, 이게 이제 배깅이고, 이거의 대표 주자가 랜덤 포레스트. 랜덤 포레스트가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가 좋으냐면 이거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1번부터 100번까지 한 번에 쭉 뽑아놓고 얘 학습할 때 얘도 학습하고 동시에
흔히 말하는 패러럴하게 쭉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빠르죠. 반면에 부스팅 개념은 뭐냐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부스팅은 먼저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학습을 해요. 일단 1번 모델 1번으로 학습을 해요. 모델 1번으로. 그러면 뭔가 좀 틀린 애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을 보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놈 틀리고 이놈 틀리고 이놈 틀렸어. 그러면 얘네들이 더 다음에 2번 할 때는 얘네들이 더 많이 뽑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학습을 해요. 그래서 계속 부스팅, 점점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좋아지게. 이걸 100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패러럴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끝나야 얘를 할 수 있고 이게 끝나야 얘, 이게 끝나야 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학습량도 많고 좀 느린 거죠. 자, 이게 부스팅 개념. 네, 스태킹은 이제 학습한 걸 가지고 또 다시 학습해서 뭐 예측한 걸로 다시 학습하고 뭐 이런 건데 뭐 그렇게 요즘에 많이 쓰지도 않고 그렇게 뭐 주목받고 있지는 않은데 부분적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백인과 부스팅. 이거의 대표 주자가 XG 부스트. 벌써 이름도 부스트죠. 얘가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라이트 GBM이라 그래서 이런 애들, 캡 부스트 뭐 이런 애들이 좀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제 원래 이거의 원조는 에이다 부스트라고 있었는데 얘가 워낙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개선한 게 GBM이라고 해서 그레디언트 부스트 머신. 요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요게 X가 엑스트라. 그래서 이 엑스트라가 아니죠. 네, 얘가 GBM을 개선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훨씬 더 잘하게 만들고 요것도 좀 더 빨리 학습할 수 있도록 컴퓨팅 자원을 좀 잘 써가지고 우리가 빨리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게 XG 부스트. 그래서 이거의 원조는 에이다 부스트와 GBM인데 얘네들은 큰 힘을 못 발휘하고 여기서부터 부스트가 힘을 받기 시작했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부스트가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적으로 보면 조금 복잡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개념상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리즈로 쭉 학습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임포트 하시고 앙상블의 보팅, 베깅, 부스팅, 스태킹 가장 중요한 개념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하드 보팅, 소프트 보팅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는 해보려고 하는 거죠. 보시면 랜덤 포레스트 돌린 건데 이거 앞에서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브래드캔서 불러서 XY로 쪼갠 거예요. XY로 쪼갠 거. 그대로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랜덤 폴에서 만들어서 핏하고 모델 프리딕하고 이밸류에이션 하고 이거죠. 네, 이거 너무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많이 했으니까 파이프라인으로 한번 해볼까요? 파이프라인으로. 파이프 열고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얘는 이미 쪼개놨죠 지금 저희가? 여기 쪼개놨으니까 얘는 안 해도 되고 얘는 랜덤 포레스트에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도 있고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이제 클래시파이어는 마지막에 있는 게 몇 개 있냐 그래서 동그라미냐 세모냐 이렇게 주는 거고 리그레서는 거기 있는 걸 평균 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일단 이대로 그냥 해서 모델이라고 해서 넥스트. 그다음에 트렌 뭐 바꿀 게 없죠 지금 그대로 바꿀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런 하면 뭐 너무나 간단하게 지금 이제 데이터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크게 할 게 없이 데이터 모델에 어떻게 넣는지 절차만 알면 되는데 절차도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먼저 데이터 스플릿하고 모델 만들고 학습하고 예측하고 이밸류에이션하고 이런 절차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쭉 한번 해본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모델의 요거 플랫 퓨처 임포턴스 여기 이제 너무 많으니까 10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앞에서 제가
안 보여드렸는데 퓨처 임포턴스를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그림으로 그려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뽑아줘요. 데이터를 쭉 뽑아줘서 어떤 데이터가 높은지 정렬도 옵션으로 할지 말지 주면 돼요. 정렬하면 높은 거 아닌 거 그렇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GBM이라고 그레디언트 부스팅, XG 부스트의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에이다 부스트라는 게 있었는데 얘는 뭐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죠 지금. 그래서 GBM은 그래도 있는데 얘가 이제 학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XG 부스트가 그런 것들을 개선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뭘 해보려고 지금 돼 있냐면 그리드 서치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드 서치. GBM 안 그래도 오래 걸리는데 그리드 서치 보면 러닝 레이트를 0.1, 뭐 0.2 이렇게 0.01, 0.0 이렇게 했고 맥스 뎁스를 135 이렇게 했네요. 두 개를 그리드 서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그리드 서치를 파이프라인 말고 그냥 일반 그리드 서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얘를 놓고 GBM 클래시피케이션의 GBM이죠. 클래시피케이션의 GBM 그레디언트 얘죠. 그레디언트 부스트 클래시파이어. 얘가 GBM입니다. 얘를 주고 나머지는 뭐 바꿀 게 없고 얘는 GS라고 이름 헷갈리지 않게 바꿔주고 파라메타 세트를 우리가 러닝 레이트 하나 선택할 거고요. 그다음 맥스 뎁스가 지금 안 보이죠. 네, 이럴 경우에는 여기다 타이핑을 해서 맥스 언더바 뎁스 이렇게 해서 add를 올려주면 됩니다. 이 두 개를 우리가 핸들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OK. 이렇게. 그러면 두 칸이 생겼죠? 자, 얘는 0.01 하나, 0.02 하나 세트로 얘는 맥스 뎁스 1 하나, 3 하나, 5 하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몇 번 학습하는 거예요? 3, 2, 6번 학습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또 크로스 밸리데이션으로 보통 기본이 5번이니까 그러면 5, 6이 30, 30번 학습하는 거예요. 이거 꽤 조금 시간 걸릴 것 같아요. 30번 학습하도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고 자, 그리드 서치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거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서치 선택하고 fit 얘는 트레인 그대로 학습 이렇게 요거 좀 걸릴 것 같아요. 요거 한 그래도 뭐 데이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1, 2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요거를 같이 하면서 한번 요 세팅, 요 그리드 서치 세팅하는 게 나름대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편하게 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게 좀 헷갈리죠. 세트가 2개 이상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요게 2, 3, 6, 6번에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5번. 그러니까 5, 6에 30이면 30번. 지금 내부적으로 30번을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런 거 치고는 꽤 빨리 끝났죠. 네. 그리드 서치로 학습을 했습니다. 자, 학습을 했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놈이 제일 잘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그걸로 바로 그냥 예측 같은 거 해볼 수 있어요. 그리드 서치 자체도 그냥 우리 모델처럼 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프리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밸류에이션도 바로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그냥 일반 모델처럼 네, 이렇게 해서 0.95 정도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인포에서 그리드 서치를 선택하면 이런 걸 볼 수 있죠. 자, 베스트 에스티메이터가 누구니? 얘래요. 얘라고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러닝 레이트가 0.01이라고 나온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옵션이 또 있었는데 걔는 그리드 서치의 파라메타 얘를 보면 알 수 있죠. 베스트 파라메타 얘가 0.01에 맥스 뎁스는 3이 제일 좋았대요. 얘가 근데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 랜덤으로 뽑는 게 맞기 때문에. 근데 일단 제가 해보니까 0.01에 맥스 뎁스 3이 제일 좋더라. 이제 러닝 레이트라는 거는 우리 그레디언트 부스트는 에이다 부스트하고 조금 다르게 학습을 조금씩 쪼개가면서 하는 거예요. 쪼개가면서. 그래서 한 번에 다 예측하지 않고 요만큼 예측하고 요만큼 예측하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률이 중요합니다. 얼만큼씩 학습을 할 건지 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제일 좋았더라. 그래서 베스트 스코어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이걸 알았어. 이제 이걸 알았은 거예요. 요 데이터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는 그리드 서치를 안 쓰고 바로 클래시파이어에 그레디언트 부스트를 한 다음에 여기에 러닝 레이트는 0.01이 좋았고 맥스 뎁스는 지금 여기 안 보이죠?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럼 유저 옵션에 주면 돼요. 맥스 뎁스는 3이 제일 좋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이제 여러 번 안 돌려도 되겠죠. 아까 이게 30번을 돌려서 얻은 결과니까. 그래서 이게 하이퍼 파라메타를 최적화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제 이걸 가지고 또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학습도 하고 또 뭐 이 하이퍼 파라메타는 이게 제일 좋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냥 그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거의 절차는 똑같고 우리가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XG 부스트하고 이 라이트 GBM 많이 쓰는데 얘가 원래는 사이트킨런에 없었어요. 그래서 따로 필요하면 인스톨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클래시파이어에 XGB 클래시파이어를 선택을 하면 여기 인스톨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이 인스톨을 누르면 자동으로 설치를 해주게끔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나머지는 뭐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XG 부스트 모델 만들고 그다음에 아까 데이터는 쪼개놨죠 우리.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XG 부스트 프리딕 하고 그다음에 이밸류에이션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얘는 확실히 좀 얘라서 잘하는 건가? 0.99 여태까지 우리가 본 것보다 제일 좋은 숫자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머신러닝 돌리는 절차는 변수명만 잘 매칭만 시켜주면 너무 간단하죠. 근데 실제로 비주얼 파이썬이라서 간단한 게 아니라 코드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딱 규칙으로 정형화되어 있어서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고 만드느냐가 어렵지 실제 만들어진 데이터를 넣고 돌리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XG 부스트까지 해봤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요것도 이제 마지막으로 인포까지 다 해볼까요? XG 부스트에도 인포에 보면 이런 게 있죠? 플랫, 퓨처 뭐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거 나옵니다. 자,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앙상블 수치 해치라고 돼 있죠. 자, 말씀드리지만 트리 계열이라고 해서 뭐 범주에만 되고 이거라고 해서 수치만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요즘에는 거의 알고리즘들이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수치도 되고 범주도 됩니다. 그래서 트리 계열이지만 어떻게 보면 용어로 보면 좀 헷갈리죠. 트리 계열인데 리그레션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리그레션이 그때는 알고리즘을 지칭하는 리그레션이 아니라 수치 예측을 의미하는 리그레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 한번 예측해 보는 거 뭐 집어넣고 돌리는 건 너무 똑같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데이터 보스턴 데이터 한번 로딩해서 쭉 한번 해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이런 건 우리 파이프로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파이프로 한번 해서 뭐를 썼나? 랜덤 포레스트를 써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테스트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입니다. 파이프로 랜덤 포레스트 딱 쓰는 거죠. 파이프로 이번에 리그레션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리그레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알고리즘 이름이 아닙니다. 리그레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부터 쪼개는 것부터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읽어온 데이터가 DF입니다. DF에 보스턴 집값 예측하는 DF 뭐 선택 잘못했어요. DF인데 DFI를 했네요. DF 여기에 다 집어넣고 타겟만 빼면 됩니다. 이렇게 잘못 들어갔죠. 여긴데 다시 하겠습니다. 뭐가 좀 꼬였네요. 다시 파이프를 열어볼게요. 파이프를 열고 리그레션을 할 건데 데이터는 DF고요. DF 얘를 선택하고 여기에 다 집어넣고 타겟만 빼면 되죠. 이렇게 선택. 그다음에 얘는 DF인데
타겟만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머지는 크게 바꿀 게 없습니다. 다음에 next. 그리고 얘는 랜덤 포레스트의 리그레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랜덤 포레스트에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가 있죠.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서. 이렇게 하고 모델은 그냥 모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next. 그리고 xtrain, ytrain 그대로죠. 다음에 xtest, predict 그대로. 다음에 리그레션의 evaluation. 우리 스캐터 플롯도 그려볼까요? 네, 체크. 그리고 run. 그러면 한 번에 쭉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R-squared가 0.9 굉장히 잘하는 거죠. 이 정도면.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루트민 스퀘어드가 이 정도. 그다음에 얘도 보면 예쁘게 쭉 나오고 있죠. 꽤 대각선으로 예쁘게. 이 정도면 꽤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인포에 가서 우리 모델로 최종 만들었죠. 모델. 여기에 보면 이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인지 뭔지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헷갈리면 요 옆에를 읽어보시면 돼요. 우리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얘 만들었죠. 최종 모델. 얘의 이제 그 플랫 얘도 한 5개만 보겠습니다. 정렬 안 하고 싶으면 요거 언체크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얘가 제일 세더라. 얘가 이게 뭐 방해 개수인가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집값을 결정하는 얘네들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더라.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크게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알고리즘상 이렇다는 거죠. 통계에서는 우리가 이게 정말 얘가 영향을 많이 주냐 이걸 검증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그 항목들을 다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머신러닝은 이런 거에 사실 개런티하지 않아요. 머신러닝은 예측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이 머신러닝에서 보장하는 거고 실제 통계에서는 이 변수가 얘한테 얼마나 영향을 주냐 정말 기온이 올라가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올라가느냐 이거를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일일이 다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똑같은 알고리즘을 쓰지만.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뭐 이런 인포메이션 게인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변수의 앞에 그 개수들 그런 것들을 다시 t-테스트나 이런 걸로 검증도 하고 아노바로 검증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죠. 똑같이 회귀 분석을 쓰더라도 그런 차이가 있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앙상블까지 해서 봤는데 이제 뒤에 갈수록 지금 점점 우리가 빨리빨리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익혀지면 실제로 데이터만 준비되면 이게 돌리려고 머신러닝 세팅하는 건 제가 볼 때 5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툭툭툭툭 누르면. 특히 변수도 막 이것저것 하지 않고 그냥 주피터 하나에다가 그냥 하나 하면 헷갈릴 일도 없잖아요. 그럼 변수도 많지 않고 그래서 금방 툭툭툭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를 정리하는 데까지 엄청 오래 걸리고 거기서 의미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이것들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러는 게 오히려 데이터 분석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빨리빨리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쉽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다 보면 안 맞는 것도 많고 뭐 안 되는 것도 많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그 실습도 할 거지만 여기서 보면 지금 전처리는 우리가 실제 전처리 배울 때 빼고는 많이 안 하잖아요. 이미 이제 데이터 보고 하는 거죠. 근데 전처리도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헷갈린 부분이 많다. 단 큰 뼈대, 줄기는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알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파이프라인 이걸 가지고 줄기를 딱 예측할 수가 있고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익혀둬야 그 다음에 복잡한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